프랑스의 작가 기두 모파상은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자주 점심을 먹었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얼마나 고층 건물을 싫어하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행을 가봐도 바로 알 수 있고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유럽은 세계 인구의 9.6%를 차지하지만 GDP는 21%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부유함에도 유럽의 고층 빌딩은 전 세계의 3%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층 건물이 적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높아야 고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제 건축 기준에 의하면 고층 빌딩은 보통 35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층수로 따지면 대략 10층이죠. 이 높이가 되면 안전을 위한 구조공학, 엘리베이터 설치,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방지 설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10층은 귀여운 수준이죠. 현대에서 고층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높이가 15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약 40에서 50층이 되는 건물이죠. 미국 시카고의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학회인 CTBUH의 통계에 의하면 이런 고층 빌딩이 전 세계에 7,212개나 있습니다. 이 중 유럽엔 200개가 조금 넘죠. 유럽 다 합해봐야 281개의 한국보다도 적습니다. 그나마 유럽의 고층 건물은 이스탄불, 모스크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의 5개 대도시에 거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외의 유럽 도시에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유럽에 이처럼 고층 빌딩이 드문 이유를 알기 위해 잠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유럽 문명의 모태는 그리스 로마죠. 그중 도시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그 기원입니다.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 때문에 작은 규모의 자치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죠. 폴리스의 중심은 신전인 아크로폴리스와 광장인 아고라입니다. 로마와 중세를 거쳐 유럽의 도시가 꼽히는 르네상스 때에도 중앙을 차지한 건 성당과 광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골목을 따라 관공서, 상인조합, 주택 등이 가득 들어서게 됐죠.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 유럽 도시에서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유럽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많은 유럽 도시들이 르네상스 때 만들어졌으니 적어도 역사가 500년입니다. 이는 곧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엔 500년이나 된 인류문화유산급 건축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로마,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쾰른, 빈 같은 도시는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으니 지난 2000년간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건축 양식이 이 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 역사와 고층 빌딩이 무슨 관계일까요? 고층 건물이 처음 선보인 건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인 홈 인슈어런스 빌딩이 그 시초죠. 당시 시카고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교통허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지와 상업공간, 사무실 등이 태부족했습니다. 마침 건물의 무게를 견딜 건축 공법과 엘리베이터가 발명된 덕에 고층 건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현재 4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나라를 보면 중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입니다. 하나같이 인구 급증과 짧은 시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겪은 나라들입니다. 모두 시카고와 같은 공간 부족 문제를 겪었고 모두 시카고와 같은 고층 빌딩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도시 인구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공간은 성벽을 부수고 그곳에 새로운 교회와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피렌체나 빈처럼 많은 유럽 도시가 그렇게 성장했죠. 성벽이야 르네상스 이후 대포가 흔해지면서 방어용으로 쓸모가 없었으니 별 문제 없이 허물 수 있었습니다. 인구 급증이 없으니 이 웅장한 건물을 굳이 허물고 고층 빌딩을 건설할 이유 자체가 유럽엔 없었던 셈입니다. 사실 유럽 도시도 미국처럼 고층 빌딩이 가득 찰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2차 대전 직후죠.
복구를 앞둔 유럽은 미국의 개발 방식인 빌딩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로 인해 당장은 공간 수요가 크지 않았고 이를 감당하기엔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유럽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오래된 건물들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교회와 대성당을 되살리는 것은 큰 상처를 입은 유럽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딩의 실용 대신 종교를 통한 치유와 힐링을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엔 은근한 문화적 경쟁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높은 건물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고딕식 대성당과 절대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많은 궁전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이주민들은 본토 문화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콘크리트와 철골을 이용해 유럽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에 열광에 너도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짓다 보니 뉴욕과 시카고의 마천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 대한 미국의 열등감을 높이로 반전시킨 게 고층 빌딩입니다. 미국은 이를 현대적인 혁신과 진보의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낡은 사회체제로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유럽은 고층 빌딩을 저급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럽인들은 건물이 단순히 기능적일 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은 초고층보다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눈높이 정도로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소위 브뤼셀화 현상을 겪으며 이런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20세기 중반 벨기에의 브뤼셀은 사실상 EU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구를 위해 여러 역사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을 지었죠. 이 때문에 브뤼셀은 유럽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파괴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을 교훈 삼아 이후 유럽에선 아주 엄격한 건축 규정이 각 도시마다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뮌헨에선 1980년대까지 교회보다 높은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지금도 시내에선 12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더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은 어디에 있든 세인트폴 대성당, 빅벤,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려선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세 유럽의 고딕교회, 시카고와 뉴욕의 마천루 등 크고 높은 건축물은 일종의 과시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올린 바벨탑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바벨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세 번째인 중국 상하이 타워, 두 번째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 무려 163층으로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모두 국가적인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런 순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선진국이라 따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도시의 미래는 어떨까요? 고층 건물에 부정적이던 유럽의 태도도 이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상자 같던 고층 빌딩이 21세기 들어 세련된 디자인의 독창적인 건축물로 변화하면서 붙어입니다. 물론 아직은 역사적인 건축과 현대적인 건축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라데팡스,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처럼 도시 미각의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을 따로 두고 있죠. 유엔 전망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도시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건물로 가득한 도심에도 고층 빌딩이 하나둘씩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역사적인 건물을 잘 보존해 많은 관광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인들은 전통 건축과 현대 건물의 부조화로 문화적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걸 크게 경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저층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궁금합니다.